쓸모아. 한국의 건축 기술은 해마다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프랑스가 원전 1기 건설에 10조 원이 드는데 한국은 6조 원에 불과하다며 한국 원자력 건설 기술의 경제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부러워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건설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미 각 나라의 대표적 상징이 되는 놀라운 건축물들을 건축하며 그 실력을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20세기 세계 최대 규모의 공사라 불리는 리비아 데스로 공사는 한국 건설의 위용을 보여주었습니다. 1983년에 시작한 이래로 현재까지 진행 중인 이 공사는 세계 8대 불가사의까지 불리우고 있습니다. 현대의 피사의 사탑이라 불리는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도 한국이 건축한 놀라운 건축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의 쌍용건설은 불가능할 것만 같던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을 무려 27개월 만에 수행하여 그 기술력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삼성물산이 지은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부르즈 칼리파는 170층 800m라는 어마어마한 높이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높이의 영광에 지지 않는 15만 평이라는 면적 규모로 이는 잠실 종합운동장 면적의 약 56배에 달하는 규모의 대공사였습니다. 부르즈 칼리파는 공사 규모도 규모지만 3일에 한 층씩 올리는 신공법을 적용한 기술로도 세상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건설사는 세계에서 150층 이상 초고층 빌딩 시공 능력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전 세계에서 초고층 시공 능력에서 최고라고 인증받은 역대급 대결이 있었습니다. 1993년 한국과 일본이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건축에서 맞붙은 것이었습니다. 1988년에 완공된 이 건물은 높이가 452m의 쌍둥이 빌딩으로 말레이시아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랜드마크입니다. 이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의 건설을 대한민국의 삼성물산과 일본의 하자마 건설이 한동씩 나누어 시공을 맡았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한일 간의 자존심을 건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993년 11월 현장에 투입된 삼성물산은 일본의 하자마 건설보다 35일이나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에서 한 계층을 올리는데 평균 일주일이 소요되므로 정상적으로는 27개월의 짧은 공기를 맞추기도 힘들었습니다. 단지 빨리 짓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품질을 보장하며 부실 공사의 가능성은 결코 한치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삼성물산은 치밀한 공정계획표를 작성하고 초고층 공사에 최초로 셀프 클라이밍 폼 공법을 도입했습니다. 결국 삼성물산은 일본보다 35일 늦게 시작했기에 뒤처졌지만 공사 22개월 만에 일본과 같은 높이를 기적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의 신기술은 건설 속도를 높여줬고 콘크리트 타설 또한 더 빨랐습니다. 결국 27개월이 되던 1996년 3월 6일 새벽 한국의 공사가 먼저 끝났습니다. 일본보다 10일 먼저 세계 최고의 높이에 도달한 것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건축 대결에서 일본을 당당히 이기고 한국 건축 기술의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의 건설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삼성물산은 이후 세계 최고의 빌딩인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부르즈 칼리파를 수주했고 2013년 준공 후 싱가포르 최고 높이의 건축물이 된 탄종파가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지난해엔 한국 건설사는 쟁쟁한 일본 건설사들을 제치고 8천억 원대의 싱가포르 병원 건축 공사를 따내서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싱가포르에서 진행하고 있는 5곳의 병원 공사를 일본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건설사들은 오랜 경험과 기술력뿐만 아니라 당시 엔조로 인해 공사비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쌍용건설의 김석준 회장은 전면에서 진두지휘하며 일본을 꺾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쌍용건설은 대한설계로 일본 업체가 제시한 것보다 4-5배 정도 많은 양을 제시하는 철저함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쌍용건설이 싱가포르에서 쌓아온 건설 기술과 신뢰도, 대우건설의 인력풀도 시너지 효과를 냈습니다. 당시 쌍용건설은 싱가포르 현장에서만 무사고 6,500만 인실을 기록하며 안전을 중시하는 싱가포르 발주처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국 일본 업체는 가격 경쟁력에서는 한국보다 앞섰지만 기술과 안정평가에서 한국이 우위를 보이며 한국이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기술력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최근 중동과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의 건설사들을 찾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미래 사업 건설 추진에서 과거에 의존하던 일본을 제치고 한국과 손을 잡고 싶다고 노골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오랫동안 일본에 의존했던 태국도 일본은 원천 기술을 주지 않고 태국의 자원으로 생산만 하고 있다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2011년 태국 대홍수 당시 도요타, 니콘 등 일본 기업들은 피해를 보자 태국 내 생산 기지를 태국 바깥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철저히 실리를 추구했지만 한국은 특유의 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의 도시개발이나 인프라 구축에서 아세안 국가들에게 아낌없이 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한때 아시아 건설 시장에서 주름 잡았던 일본은 한국에게 밀리자 일본 국책연구기관이 한국 건설사의 경쟁력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의사결정 체제에 대해서는 한국은 신속한 반면 일본은 합리적이지만 지나치게 신중하고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베테랑 관료들은 한국은 현지 법 제도에 대한 이해와 문제 해결 경험이 많아 일본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한국 기업의 강점으로 해외 진출에 대한 절실함과 폭넓은 영업 분야, 신속한 의사결정, 문제 해결 능력 우수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세계적인 건축 기술뿐만 아니라 의사를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또한 한국의 강인한 정신력과 따뜻한 포용력은 일본이 따라오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일본을 제치고 한국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국의 건설업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